후보자님 지난 한 달간 무척 힘드셨죠? 예, 지난 한 달 한 10년, 20년 같았습니다. 네. 뭐 후보자님뿐만 아니라 가족들 또는 이번에 그 의혹의 대상이 됐던 모든 뭐 부산의전원 또는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공주대학교, 단국대학교 관련 학생들, 교수님들 다 너무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러셨던 것 같고요. 오늘 부디 그 모든 힘듦이 좀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의 의미를 조금 크게 좀 보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PPT를 봐주시면은요. 20일간의 보도량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소위 논두렁식의 보도 이후 20일, 그리고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20일, 현재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20일. 보도량이 뭐 비교를 못할 정도로 너무 많죠. 12만 7천 건이라는 것은 가히 뭐 기록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다만 흘러가는 양상을 보아하면 저는 이 효과가 혼란으로 이어졌다. 대단히 심각한 혼란이다. 도대체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안개와 먼지, 흙먼지 혹은 뭐 과거 제가 어렸을 때 소독차에서 뿌려지는 연기 같은 곳에 다 감춰져 있는 느낌이다. 후보자의 자격 자질이 어떤 것인지, 법무장관 후보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앞으로 사법개혁이란 것이 쟁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다 가려져 버렸어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혼란의 한 축은 물론 언론이고요. 언론은 저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언론은 기사거리가 제공되고 뉴스거리가 제공되고 관심거리가 있으면 보도하는 거죠. 당연히. 뭐 그러한 관심이 초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내용을 보면 속보, 조국 주차장에 주차했다. 딸 오피스텔 주차장에 포르쉐 2대가 있다. 의전원 앞 자취방 다녀간 딸. 뭐 이러한 자극적이면서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보도들이 많이 이어졌고요. 검찰의 압수수색 역시 정말 이례적 아닙니까? 그동안 여러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이후에 대개 고발이 이루어지고 강제 수사든 임의 수사든 이루어졌는데 이번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국회가 그 인사청문회라는 국회 고유 권한이 검찰에 의해서 강렬하게 침탈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쟁으로 인해서 공격하는 당 쪽에서는 박수치고 있습니다. 물론 입장이 바뀔 땐 또 반대가 되죠. 그 다음 보여주시면 그 검찰의 현재 이런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자, 이름은 거명치 않겠지만 현재 조국 후보자 관련된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를 총괄한 분이 2014년 담당했던 수사가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직접 비교해 보면 현재는 검사만 21명이 투입되어 있고 최순실 특검보다 더 훨씬 큰 규모 수사고요. 거의 뭐 전면적 압수수색 지금 35군데다 50군데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2014년은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타워크레인 기사께서 사망하셨는데 이게 본인의 실수냐 아니면 기기 오류냐, 그리고 기기 오류의 문제를 미리 알고 있었는데 은폐했느냐, 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데 이 수사는 유야무야 불기소 처분이 돼 버렸어요. 그 사회 관련자가 제보하고 양심선언 제보를 합니다. 실제로 로비 요청을 받았고 돈을 뿌렸고 검찰, 경찰 뭐 전방위적으로요. 그런데 이 수사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그래서 과연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동안의 법무장관 후보는 대부분 2명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검사 출신이었습니다. 그 검사 출신 법무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분들만 보면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 시절에 일어난 일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국정원 사건 무마됐죠. 공직선거법 적용하지 않도록 압력 들어갔죠. 최동욱 청장 그래 쫓겨났죠. 윤석열 지금 총장이지만 당시 수사팀장은 좌천 징계받았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를 힘들게 만드는 강제징용 판결, 이 판결의 연기, 사법농단 이거 역시 무관하지 않습니다. 권재진 당시 법무장관 역시 마찬가지죠. 이명박 BBK 사건 무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민간인 사찰 입막음 행해졌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죠. 쭉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금실, 천정배 두 분을 제외하고는 다 검사 출신들입니다. 이러다 보니 다음 검찰에서는
도저히 조국은 안 된다. 지명 초기부터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이 들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이 엄청난 12만 건의 보도를 보니까 이렇게 많아요, 의혹이. 그래서 한번 소거법을 적용시켜 봤습니다. 다음. 후보자가 아닌 처남과 오촌 관련된 걸 제거해 봤어요. 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생 의혹을 제거해 봤어요. 뭐 이렇게 남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부인 의혹 제거해 봤어요. 이렇게 남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딸 의혹 제거하니까 없어요.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금 검증이나 비판이나 규명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주변만 때리고 가족 망신 주고 흠집 내서 어쨌든 인사청문회 전에 사임시키겠다는 의도가 너무 명백해 보입니다. 과연 이러한 그 분위기, 혼란,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인지한 상태에서 그렇다고 해서 후보자나 가족의 의혹 무시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답변을 충실해 주시고요.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럴 각오돼 있으시죠? 예. 예, 다음. 과연 그렇다면 그 안개와 혼란을 걷어낸 뒤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 왜 그러면 조국 후보자는 당연히 예견 가능했을 텐데 그렇게 비판도 많이 하시고 공격도 많이 하시고 SNS로 개혁의 상징인 것처럼 나서고 검찰 비판하시고요. 사법개혁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하셨는데 그에 대한 반격과 공격 검찰의 이러한 청체적인 조직적인 반격 당연히 예상됐을 텐데 도대체 왜 이 후보자 수락을 하셨습니까? 저는 학자 또는 학자로서 또는 지식인으로서 정치적 민주화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정치적 민주화의 핵심이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권력기관 개혁 중에서 국정원이나 뭐 군대나 이런 쪽은 민주화 이후에 많이 개혁이 되었는데 민주화 이후에도 검찰 개혁만큼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검찰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검찰의 권력이 너무 과다하다라고 보아서 오래전부터 검찰 개혁을 주창하고 법무부의 탈검찰을 주창해 왔습니다. 그게 저의 소신입니다.